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한일 3국의 안보수장이 1일 하와이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문제와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9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자 회동에 앞서 현지 시간 31일에는 안보수장들이 양자 회동을 하며 3자 회동 후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수호를 위한 미국의 동맹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 안보,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수장의 회동은 지난 5월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던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식량 사정이 반영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국제사업회의소 ICIB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VUE의 보도로 공개된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대사관이 홍수 피해를 이유로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미뤄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대사관 차원에서 주재국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 대 당국도 아니고 그것도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아니고 인도에게 북한의 외교관이 당국자가 민간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타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긴급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앞서 지난 6월에는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밀과 콩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이 문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수했던 외부 지원 수용 거부 방침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와 이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핵강냉이 나오는 거 그거 가져다가 이제 죽탕처럼 해서 채소하고 섞어서 죽처럼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이제 사는 집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올해 극심한 가뭄과 농작물 피해 상황 때문에 지원이 위축될 것을 감안한 북한이 관계가 나쁘지 않은 다른 나라 민간단체를 상대로 지원 요청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그러나 스스로 주적이라고 규정한 한국이나 미국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처럼 남북 교류도 선을 긋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 손을 벌리거나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루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풍족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루트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북한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도적 식량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UE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당국 대 당국 차원의 지원 요청은 물론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 지원 승인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년 80만 톤 정도 식량이 모자라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도 관계없이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앞서 VOA는 북한이 인도산 쌀을 운반할 선박을 공개 수배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후 북한이 인도의 한 경제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이 홍수로 인한 북한 내 식량난을 이유로 들면서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에게 10,000톤에 달하는 쌀 지원을 요구한 겁니다.
함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도의 민간단체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자체 트위터입니다. ICIB는 29일 트위터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 측 인물로 보이는 2명과 인도 측 인사들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ICIB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직함을 상무관으로 안내했습니다. BOE는 이 내용을 근거로 ICIB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10,000톤을 보내기 위해 선박수배 공고문을 낸 기관인지 문의했고 하루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30일 BOE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으며 이는 홍수로 농작물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소장은 이어 해당 선박 수배 공고문이나 인도 회사가 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뉴스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BOE가 언급한 쌀의 양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ICIB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북한이 요구한 쌀은 최근 북한으로 운송하려고 하는 10,000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앞서 BOE는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공고문을 입수해 북한으로 쌀 10,000톤 운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화주는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 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0,000톤을 운송할 선박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쌀은 50kg 포대 단위로 운송되며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선적할 계획입니다. 쌀 10,000톤이 50kg씩 분산될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될 쌀 포대의 수는 약 20만 개에 달합니다. 북한이 적지 않은 양의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부각돼 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피해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린 비 피해로 6대급 아마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평양 대동강 중하류하고 청천강 중하류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쪽이 이제 북한의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 지대거든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10,000톤의 정미를 수입한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쌀 수입은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로는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 북한의 식량난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엔 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협약의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 협약 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회원국 간 범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조정하는 데 협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데보라 메카시 대표는 30일 뉴욕 외신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료 시설 등 주요 사회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최근 잇단 랜섬웨어 해킹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진화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 범죄 협약 협상을 통해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come up with an instrument in this criminal justice negotiations. This is the important part as we work this issue to distinguish between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It's giving our law enforcement the tools to more swiftly pursue those that are attacking critical sectors as well as individuals, communities, local communities, etc., and to develop newer tools that are more swift in this process. 카리브 공동체 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안드레아 마틴 수압이 자메이카 사이버 범죄 디지털 포렌식 국장도 카리브 공동체 내에서도 북한의 잇단 랜섬웨어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사이버 관련 법안을 위반할 때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hat it will certainly indicate is that where, for example, the ransomware attack affects the critical infrastructure of a member state, there should be a scale in terms of penalties which reflect the magnitude and the impact of such offenses. 이런 가운데 메카시 미국 대표는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협상의 주요 목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정의를 조정하고 사이버 분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nce the emphasis on human rights. One country's definitions of a crime is not always another country's definition, and we are very carefully going through the definitions. That will also be a critical part.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이 지지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채택되자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국제 사이버 범죄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나라들이 새로운 사이버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협약 추진 과정에서 범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이유로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9월에 개최되는 제77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31일 공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엄격한 코로나 통제로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국경 폐쇄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상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감시와 압박, 공포, 또 처벌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지를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수용소의 폐쇄, 체포와 구금시설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살몬 보고관의 활동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대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 아래 유엔이 함께 시너지를 구축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는 지난달 임명된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향후 살몬 보고관과 이 대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